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산불이 지나간 현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다시 찾은 이재민들은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LA 지역에서 1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불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팰리세이즈와 이튼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발령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100만여 명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추방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델타 항공 여객기가 엔진 고장을 일으키면서 승객들이 비상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로 기록되고 있는 팰리세이즈 산불이 나흘째 LA 지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이재민들이 피해를 입은 집을 조심스럽게 방문하고 있는데요. 불길이 지나간 현장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망자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지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호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발생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해 LA 지역 일대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번진 불로 현재 5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동시다발적인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A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로 기록되고 있는 만큼 피해도 막대한 상황입니다. 네, 저는 지금 화재가 가장 크게 난 지역인 퍼시픽 팰리세이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요. 지금 제 뒤편에 보시면 불에 타 잔해만 남은 차량과 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위편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는데요. 현재 해당 지역의 모든 집들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팰리세이즈 화재는 2만 에이커 이상, 즉 워싱턴 DC의 절반가량, 한국 여의도의 28배에 달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마을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네, 불과 몇 걸음 떨어진 또 다른 집입니다.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수준인데요. 벽 한쪽을 빼고 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 씨의 자택도 화마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박찬호 씨의 자택으로 알려진 곳에도 와봤는데요. 역시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불길이 너무 빨리 번진 탓에 준비도 없이 탈출해야 했던 주민들은 형체도 없이 사라진 자신의 집을 보자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잔해를 뒤져보지만 분진만 흩날릴 뿐입니다. It's okay. A lot of people lost their homes. It's very sad. Row after row after row after row, where you wouldn't think, I mean, many blocks down the road, many blocks, it looked like mostly older homes that were wood and businesses, dozens of businesses. Every place you would walk to in the morning to get a paper or all the local places for coffee and everything are all gone. 현재 산불 피해 규모는 초기에 예상됐던 570억 달러에서 3배 늘어나 최대 1,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220조 원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팰리세이즈에서 5명, 이튼에서 6명으로 현재까지 모두 11명입니다. 이 가운데 정원 호스를 손에 든 채 숨진 66살의 한 남성이 발견됐는데 55년간 살았던 집을 지키기 위해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구조물도 12,0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면 사망자와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산불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알타네나 언덕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명 더 늘어난 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로 인한 사망자도 5명으로 조사되면서 현재까지 모두 11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사망자들의 신원 파악 중에 있으며 본격적으로 수색이 진행되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튼 산불 진화율은 3%, 팰리세이즈 산불의 진화율은 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중 가장 피해가 심각한 팰리세이즈와 이튼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셔리프국에 따르면 어제부터 팰리세이즈와 이튼 화재 지역에 통행 금지령과 일부 도로 봉쇄가 시작됐으며 이를 위해 400명의 주 방위군이 투입됐습니다. 통행 금지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며 통행 금지령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There are several important updates that I want to share with you today, and I'd like to start by announcing that the LAPD will be enforcing a curfew in Los Angeles City areas where mandatory evacuations are still in place. Unless you are public safety personnel or other disaster workers, you have no reason to be at these locations. And if we see you in these areas, you will be subject to arrest. 이는 대피 지역의 주택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위한 조치로 현재까지 대피 지역의 주택 약탈 사건과 관련해 2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통행 금지령을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체포될 수 있으며 최대 $1,000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 지역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 항공기도 투입된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화재 지역에 드론을 날려 진화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산불 현장에 투입된 2대의 항공기 중 한 대가 민간인이 날린 드론과 충돌해 날개 부분이 일부 파손되면서 현재 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남은 항공기 한 대만 운영이 가능해 진화 작업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은 불법이고 매우 위험한 행위며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you're thinking that it's fun to send a drone up and you do it in one of these areas that for which drones are not permitted, you will be arrested, you will be prosecuted. 현재 수리 중인 소방 항공기는 오는 13일에나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사데나시가 LA 지역 화재로 수돗물 오염 가능성이 제기돼 주민들에게 수돗물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페사데나 공공보건국은 주민들에게 수돗물 음용 경고문을 발송하고 LA 지역 산불로 도시 내 여러 저수지와 펌프장 시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화재 잔해들이나 기타 물질들이 수돗물 속에 유입돼 오염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식수나 조리용으로 수돗물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식수는 반드시 생수를 사용해야 하며 수돗물을 끓이거나 다른 살균제 등을 첨가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행위도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민들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가축도 수돗물을 마시면 안 된다면서 수질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즉각 지역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산타애나 강풍의 위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산불 진화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내일부터 LA 지역에 또다시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국은 강풍의 위력이 내일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다 오는 13일부터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시속 50마일에 달하는 돌풍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이번 강풍으로 또 한 번 적색 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면서 강풍으로 소방 항공기 운항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진화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추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상 당국은 현재 해안가에 형성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는 15일쯤 가벼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LA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기부와 자원봉사가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소방재단과 적십자사 YMCA,
LA 한인회 등 다양한 단체가 기부금과 물품,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산불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사데나 로즈볼 경기장 주차장에서는 푸드트럭들이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음식과 의류, 세면도구 등 구호 물품을 나누는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My sister lost her home in Altadena, and it was pretty devastating to see. So I was watching the news this morning, and someone said they needed bags. So we had a box of bags. We had some extra clothes, so that's the least we could do.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해 LA 한인회가 마스크와 이불 등 구호 물품을 모으고 있으며 한인이 운영하는 행콕팍 명상센터에서는 오는 17일까지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또한 LA 내 여러 레스토랑이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우버와 리프트, 산불 이재민을 위한 무료 승차 서비스를, 또 에어비앤비는 무료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에 맞서 미국 내 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추방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수단 등에서 온 100만여 명의 미국 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임시보호 지위 TPS를 만료 시점부터 18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사람 가운데 80% 이상은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의 일환으로 TPS와 임시 신분 부여 정책을 축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불과 열흘 남긴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이번 연장 혜택은 기존 TPS 적용 대상자만 해당된다면서 이외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추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TPS는 내전 등으로 정세가 불안정한 특정 국가 출신의 불법 체류자들에게 일정 기간 체류 신분을 제공하는 제도로 대상자들에게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TPS가 만료되거나 갱신을 하지 못할 경우 합법적 체류 신분 역시 종료됩니다. 미 남부를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애틀란타 공항에서 비상탈출 소동이 벌어지는 등 항공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 하츠필드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델타 항공 여객기에서 엔진 문제가 발견돼 이륙이 중단됐습니다. 당시 탑승객 201명과 승무원 7명이 이륙 중단 절차에 따라 비상 슬라이드를 타고 긴급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4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웨어에 따르면 겨울 폭풍과 악천후의 영향으로 미 전역에서 3,70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됐고, 애틀란타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만 1,100편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한 잔의 우유를 마시면 대장암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 54만 명을 대상으로 97가지 식품과 대장암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하루에 293ml의 우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을 최대 17%까지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우유와 함께 두유 같은 비유제품도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면서 이는 제품에 공통으로 포함된 칼슘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매일 알코올 20g을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15% 증가했고, 붉은 고기나 가공육 30g을 매일 먹을 경우 위험이 8%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이 대장암 예방에 중요하다며 알코올과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 우유와 같은 유제품 섭취를 늘릴 것을 권장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 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 보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의지는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수뇌부가 날짜와 방식 등만 결단하면 집행이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도 오늘로 나흘째가 됐고 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내란 사태의 주요 피고인들은 대부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은 길게 받아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집행 시점은 극비에 붙이고 있습니다. 영장 유효 기간이 3주가량이라는 보도에도 맞다 아니다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 시점과 방식이 노출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 수 있고 변수가 많아지는 걸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가 대응책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관저 앞 대규모 집회가 있고 경호처장 대행이 된 김성훈 차장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의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처장부터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그제 국회에 나와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니 도주 염려도 생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행을 막아설 경우 국회의원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를 두고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불법한 경호권 집행을 저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준비는 다 끝났으니 공수처와 경찰 수뇌부가 논의를 거쳐 집행 날짜만 정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다면서 또 반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 인사인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조차 위헌성이 해소됐다며 새로운 특검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죄가 추가됐습니다. 다만 여당이 주장한 대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단축했습니다. 군사 및 공무상 비밀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평가절하했습니다. 포장만 바꾼 법안에 불과하고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주장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지금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정부 측 인사조차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법무부 장관 대행은 새로운 내란 특검법안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위헌성이 해소됐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 자체는 그런 부분의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끼리 다투는 상황에서 빨리 특검으로 정리하는 게 핵심이라며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거부권 명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입장 표명하십시오. 잇따른 이탈표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예고했지만 결국 내란 특검을 막기 위해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정원 확대 규모를 원점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연 자세를 낮췄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기대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2대 중원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2,000명 증원 계획을 사실상 1년 가까이 고집하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앞으로는 교육 여건과 학교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며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포고령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1,500여 명 늘어난 올해 의대 정원에 대해선 부실 교육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지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또 사직 전공의가 기존 소속 병원에 돌아가면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여러 특례를 제시했지만 정부 스스로도 실효성에 자신감을 보이지 못합니다. 이걸 통해서 뭐 대규모 전공의들이 복귀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부가 이제 성의 있는 자세를 이렇게 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계의 반응 역시 회의적입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아직도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며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의협 관계자는 제로 베이스라 했지만 내년도 정원 역시 감축이 아닌 증원을 전제하고 있다며 바뀐 내용이 없어 낼 입장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17년에) 세금 개혁 및 일자리 법안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주로 세금 인하와 세금 제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입니다. 이로 인해 법인세가 인하되었고 개인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 세율 인하 조치는 2025년까지 한정적으로 시행되며 그 이후에는 세율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베이비 부머 세대인 1955년부터 1974년생까지 중에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401k나 셉이나 심플 등 여러 가지 종류의 IRA에 돈을 넣어 세금 유예 혜택을 보았는데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 그동안 모은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73세가 되는 시점부터 의무적으로 최소 인출 금액을 강제 인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3세 전에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돈을 인출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략적으로 가장 세율이 낮은 2025년, 즉 올해 안에 그동안 유예시켜왔던 세금을 지불하고 로스 IRA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로스 IRA로의 전환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스 IRA로 전환된 자금은 미래 세금이 면제됩니다. 즉 전환 시에 세금을 내는 대신 로스 IRA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 세금이 낮아졌다면 올해까지 세금을 내고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속인에 대한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전통적인 IRA에서 상속받은 자금은 수혜자가 인출 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로스 IRA에서 상속받은 자금은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녀나 상속인에게 큰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속인이 로스 IRA 자금을 인출할 때에는 의무적 세금 인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상속받은 자금이 계속 세금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스 IRA에서 인출하는 자금은 소셜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셜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소셜연금을 최대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메디케어 파트 B와 파트 D에 대한 보험료의 추가 보험료 규정인 IRMAA를 피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증가하므로 로스 전환을 통해 현재 소득을 적절히 조정하면 메디케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IRMAA의 액수를 결정하는 소득은 2년 전 세금 보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로스 IRA로의 전환은 63세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10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